늘 감사하고 고맙다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웃음뿐이 없다. 가난에서부터 이렇게 빨리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장사가 빠르더라는 거죠. 장사가. 네, 그래서 옛날부터 또 수원이 상업도시. 네, 그래서 장사를 배우기 위해서 수원을 왔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합니다. 행복한 경기 도민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의회 의원들과 나누는 깊이 있는 수다, 이야기하기 좋은 날의 박찬민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분은요, 바로 제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원의 인계동, 우만 1, 2동, 지동, 행궁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위원 한원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한원찬 의원님과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한원찬 의원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력서를 한번 써주셨는데요. 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예. 자, 이름은 한원찬. 네네. 맞으시죠? 네, 본명이시죠? 맞습니다. 네, 본명입니다. MBTI는 모르신대요. 그래서 혈액형을 B형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럼 B형 어떻게 본인을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혈액형으로. 그래서 요즘 B형은 까칠하고, 예. 좀 안 좋은 성격이다. 그리고 사회 제 목소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바른 소리를 많이 한다라는 말씀을 듣죠.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난 B형이 맞는 것 같다.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선생님이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에 보니까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성격이다. 성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정의롭다. 네. 그게 좋은 표현도 될 수 있겠고 뭐 안 좋은 표현도 될 수 있지만 좋은 거죠, 정의로운 예, 거는.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인상이 되게 항상 웃는 상이세요. 그래서 되게 친근감이 느껴지거든요. 처음 뵀는데도. 이 이제 마음 자체는 왜 그러냐면 제가 늘 감사하고 고맙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나만 왜 이럴까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 부모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준 것에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감사하면 고마우면 뭐예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웃음뿐이 없다. 예. 근데 본인이 또 웃어야지. 내 자신이 웃어야 너 남들도 웃을 수 있는 거니까. 예. 자, 별명이요. 피감자가 뭐예요? 피감자? 예. 굉장히 이것도 여기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생각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무슨 어굴까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죠. 아니 뭐 이제 국정감사 뭐 이런 거 하면 피감기관 뭐 이런 거는 들어봤지만 이 감사를 받는 입장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죠? 아니죠. 예. 피감자? 예. 감자의 일종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감자 일종이죠. 피감자요? 네, 잘하세요. 그런 게 있나요? 예. 그럼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어디 시골. 출신이신 거죠, 그러면? 경상북도 영일군 기계면 남계리 56번지라고 아주 지금도 막다른 동네예요. 영일대 해수욕장의 그 영일인가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아주 좋은 데고 우리는 이제 공항에서 청송 가는 중간쯤 있어요. 아, 청송가는 중간쯤. 중간쯤에. 예,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여기 굉장히 네. 힘든 동네다. 예. 그 산골짜기라는 것 심장이 오실 거예요. 그죠? 근데 같은 영일이라는 지명을 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왜 거기에 피감자라는 게 작물이 나나 봐요, 그러면? 그래서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이 친구들이 저한테 네.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감자하면 감자지 또 네. 피감자. 해서. 이제 감자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색깔이 불구스레한 감자도 있어요. 네. 이 이제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일반인들. 왜냐하면은 노란 감자는 그래도 이렇게 입맛에 금방 맞는데 맞는데. 이게 잘 안 맞아요. 그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 있고 별로 이렇게 가치를 주지 않는 그런 감자다. 근데 왜 하필이면 피감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 감자를 제가 좋아했어요. 그 감자를. 예, 예. 자, 취미는 등산 좋아하세요? 네, 등산 좋아합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세요? 아니면? 사실 원래는 등산을 안 좋아했어요. 네. 왜냐하면 시골이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산에 가서 나무하고 뭐 누에 치고 소고기 풀 베고 그다음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시간들이 없고 굉장히 시계처럼 돌아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체력이라든가 정신적인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구나. 요즘은 의정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갈지를 못해요. 자주 못 가시고. 예, 못 가요. 예. 자, 인생 철학 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 예.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굉장히 가난한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떤 뭐 우리가 제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뒷받침 굉장히 경제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옛날에는. 그거를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 뭐. 다 할 수 있는 있다? 거, 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난에서부터 제가 이제 탈피를 하는 게 제 인생에 오로지 한 가지 딱 목표였어요, 가난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이제 일하고 네. 또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도 하고 또 하다 보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관념 속에서 머릿속에 딱 있으면은 그냥 다 내 것이 되더라는 거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그 우리 의원님의 주제곡, 인생곡, 넌 할 수 있어라는 노래 아세요? 강산의? 그건 좀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그 노래 모르세요? 알고는 있는데요. 네. 제가 굉장히 음치입니다. 그래서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초의원 8년과 광역의원 4년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기초의원 8년이라고 볼수 기초의원 있어요. 8년. 바닥이 튼실하고 네. 기초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 이게 기본적인 거. 왜냐하면은 정치 분야에는 민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민생을 잘 생각하고 챙기고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와서 우리가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 목표잖아요. 네. 근데 기초 바닥을 알지 못하면은 그거는 소위 말해서 뜬구름 잡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고 자기만의 어떤 그 생각에 빠지는 정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주민 소통을 위해서 SNS 소식을 업로드하는 걸 하루에 30개 하는 것과 매일 10통씩 주민에게 편지 쓰기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SNS 특히 이제 SNS로. 카톡 쪽으로 많이 하죠. 예, 예.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다 바쁘다 보니까 빨리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시스템은 단톡으로 할 수도 있고 단체방도 할 수 예. 있으니까. 효율적이죠. 예, 어쨌든 그렇죠. 편지를 쓰는 것보다. 자, 그리고 1년 내내 조례안만 작성하기와 네. 1년 내내 주민만 만나기 네. 어떤 걸 택하시는지. 장기적으로 봐서는요,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예. 왜냐하면 조례잖아요. 예, 예. 주민들을 어떻게 할까? 이거는 법률을 만들어주는 그렇지. 근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대한민국의 현실의 정치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주민들을 더 많이 자주 만나서 소통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년 내내 주민만 만나기로. 네. 예,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자기소개. 나는 한다면 하는 네. 한원찬이다. 예, 예. 이렇게 네. 해주셨네요. 네. 한다면 하는. 네. 한원찬은 할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하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을 해야 정치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말로 하는 것도 정치가 되지만 자기가 내뱉은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한원찬 의원님이 어디 지역구시죠? 수원이시잖아요. 네, 수원이요. 예, 수원. 예. 그래서 제가 의원님의 지역구에 대해서 수원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퀴즈를 한 2문제 내주시면 제가 맞춰보는. 먼저 첫 번째 문제 한번 네. 내주세요. 예. 지금 인터뷰한 데가 경기도 의회잖아요. 예, 예. 경기도청이 옛날에 어디 있었을까요? 경기도 수원에 오기 전에 잘 모르겠는데요. 경기도에 내에 존재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경기도 다른 도청이, 지역에 예. 경기도청이니까. 예, 예. 예. 아니, 그 경기도 내에 안 있었어요. 그러면 서울에 있었나요? 서울에 있었어요. 아, 서울에 있었어요. 네. 서울 어디 그 지금 경복궁 있는 그쪽에 다 몰려 있었나요? 예. 그렇게 뭐 조선시대에 의정부라는 그 부서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있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그쪽에. 예. 거기서 그러면은 이제 경기도로 수원으로 언제 이전을 해온 건가요? 그러면? 수원으로 온 건 67년도에 67 년도에? 이전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내주세요. 제가 있는 지역구가 이제 그 5개 동이라 그랬어요. 예. 수원에. 근데
우만동이라고 했어요. 우만동. 우만동이. 예, 예. 네. 왜 우만동이라고 부르고 호칭을 했을까요? 그렇게 명칭을 했을까요? 우로 될 수 있는 게 비우자가 있고 네. 소우자가 있고 많은 수원이 예, 예. 정조 임금이 만자를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쌀도 만석이 풍부하게 되라 해서 만을 많이 썼거든요. 네. 그러면 소가 많든지 비가 많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네요. 그 정답이 있네요. 이 중에요? 예, 예. 어떤 건가요?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농업을 중요시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소가 많이, 예, 맞아요. 소가 많이. 소가 많대. 예, 잘 비도 많이 와야겠지만 그래서 소갈비가 유명하구나. 네, 예, 그랬어요. 수원 왕갈비도 유명하고. 네,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문제 맞힌 거나 마찬가지 네, 네. 하나는 맞췄네요. 네. 예, 반타작하면 됐죠, 뭐 그렇죠? 나중에 상품 하나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 의원님에 대한 얘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조금 나왔는데 그 포항과 청송의 중간에 영일군 네. 거기가 이제 고향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수원으로 정착을 하게 되신 거예요? 수원에? 가난해서부터 이렇게 빨리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장사가 빠르더라는 거죠. 장사가. 네, 그래서 옛날부터 또 수원이 상업도시. 네, 그래서 장사를 배우기 위해서 수원으로 왔습니다. 아, 그럼 어떤 업종을 하셨나요? 처음에? 그 요즘 이제 말씀하시는 식자재, 식자재. 네, 식자재 이제 뭐 식당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잖아요. 뭐 채소도 있을 수 예, 있고. 예. 거기 장사 시작한 게 종업원으로 있었죠. 그러면 이제 종업원 하시다가 내 장사도 좀 하신 게 있으신가요? 뭐? 그렇지 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제가 잘 아시다시피 학교도 하나도 안 나왔죠. 친구도 한 명도 없죠. 친척도 괜히 이제 육촌 한 분이 계시지만 그분도 넉넉시 못하지. 그러니까 장사에 처음 시작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죠. 어려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예, 없죠. 돈 100만 원 빌릴 데가 없었어요. 그때는 1년에 6일 놀았어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하고 추석 3일, 구정 3일로 했죠. 아, 1년에. 예, 예. 그리고 잠자리는 제가 돈이 없으니까 거기 상해에 창고 있잖아요. 창고에 반을 물건 샀고 거기서 제가 청년 시절 보냈죠. 그 젊은 시절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것도 하나의 내 인생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죠. 자산이고. 예, 예. 그러면 그렇게 다사다난했는데 뭐 보람 있었던 적도 있을까요? 옛날에 수입 고사리라고 했어요. 수입 고사리. 예. 예, 중국산 고사리를 박스로 사다 오면 집사람이 이제 애기 큰 딸내미는 박스에 넣어놓고 그거를 묶는 거예요. 예. 그 묶어서 이제 그거를 제가 시장에 갖다 파는 거죠. 그 팔아봐야 하루에 얼마 몇 푼 안 돼요. 근데도 기존 거래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제가 거래처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몸으로 때워야죠.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게 문 열어주고 그 집에 저녁에 가서 가게 문 닫아주고 닫아주고. 그거를 반복을 하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 물건 빼고 제 거를 아, 팔아주더라는 거예요. 성의를 보이셨구나. 예, 예. 그게 이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장사의 시작에 우리가 그 계기가 된 거죠. 그럼 수원에 언제 올라오신 거죠? 86년도 10월. 86년도에 아시안 게임 예, 끝나고 바로 예, 오셨네. 예. 그러면 수원에서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사신 건데 수원의 어떤 매력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정착을 해서 주민들과 이렇게 같이 살아 보니까 굉장히 정이 많아요. 거기에는. 수원 사람들이요? 예, 네. 나중에 처음에는 접근하기 어렵지만 나중에 되어 가서는 정말 자기 가족 뭐 친지 친구보다 더 챙겨주는 사람하고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게 굉장히 보람이고 수원에 대해서 재발견을 한 거죠. 제가. 그러면 우만동에서 사신 거예요? 계속 아니면 수원엔 11군데 돌아다니셨어요? 집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뭐 지하, 반지하, 그다음에 합판집이라고 있어요. 우리 둘째가 문 열고 나가면 땅, 예. 생땅. 거기서 둘째 태어났거든요. 11번 없으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을 마련한 마지막 집이다. 처음으로 제가 구입한 집이에요. 남의 집만 11번 다녔어요. 그러면서 경기도 의회 의원까지 하셨으니까 뭐 인생 성공이시네요. 정말 난 할 수 있다는데요. 성공이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왜냐하면은 수원에서 이렇게 또 많은 혜택도 받고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는 거죠. 뭐
봉사활동이라는 생각하고 정치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딸하고 큰 딸하고 1살 차이예요. 그 초등학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애들이 이렇게 학교 다니는데 안전을 위해서 밤에도 위험하고 옛날에 CCTV 이런 게 굉장히 없었잖아요. 예. 열악했고 하다 보니까 요즘 기동순찰대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방범대? 방범대라서 예. 방범대 저기 활동부터 했죠. 그런 거 또 어떤 거 하셨어요? 그러면 방범대. 예, 그것도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께서는 뭐 이런저런 활동을 좀 해봐라. 그래서 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활동도 하고 또 하는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라고 그거 있어요. 그 이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바르게 살기 운동은 진실, 질서화 이 3대 이념을 머릿속에 갖고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되게 표가 정겹네요. 예, 예. 이것만 있으면 세상에 뭐.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상경을 하시고 그리고 어렵게 세월을 보내면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그러다가 2014년에 수원시 의원이 되신 거예요. 기초의원으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신 건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거는? 사실 정치를 저는 완전히 관심도 없었고 하지 않으려고 그랬죠. 예. 왜냐하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 인생의 목표가 가난에서부터 해방인데 왜 이걸 하면은 경제 쪽으로 놓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안 하려고 그냥 처음부터 많이 도망을 다녔어요. 예, 예. 근데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럼 계기가? 여기 주민들이 계속 밤으로 낮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야, 하라고요? 너 해야지. 너 같은 애가 해야지. 아. 라는 거예요. 그럼 떠밀려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거를 내가 하기 싫고 어쨌든 이게 정치라는 게 본래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내 사리 사욕이 아니라. 근데 하기 싫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주민들이 하라고 해도 또 하셨네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잖아요. 세상을 제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예. 뭐 느끼신 거 없을까요? 8년 동안 하시면서? 봉사하고 정치에 제도권 들어오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괴리가. 예. 그래서 제가 2014년도 당선되고 2년 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어요. 네. 현실하고 너무 달라서. 너무 다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적응하면서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 조례라는 것을 이렇게 공부를 하지 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많이 이제 조례도 수원시의원 할 때 많은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하는 게 있고 개정이 있잖아요. 재정 쪽으로 굉장히 또 복지 쪽에 지금 많이 해놓은 역할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경기도 의회에 입성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난 2년 전반기 때는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네.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거기를 원래 가고 싶으셨어요? 상임위를? 대학교 합격을 해놓고 돈이 없어서 못 갔었어요. 그래서 늦깎이 공부를 해서 복지 쪽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회를 확실하게 평등하게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 속에 항상 그거는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많은 일을 하셨네요. 예. 첫 대표 발의안도 이 교육 관련된 거였는데 용어가 경기도 교직원 수덕원, 예. 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네네. 예. 이게 뭐예요? 경기도 교직원 수덕원? 예. 이제 교직원 수도원 뭐 연수원 같은 그래, 건가요? 그 연수원 같은 거죠. 아. 근데 일반인들은 수도원이라니까 예. 이게 뭐지라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이 명칭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근데 요거를 전부 개정을 하셨어요? 네, 전부 다 이게 뭐 개정. 어떤 문제가 좀 있었나요? 왜 그러냐면은 예. 이거를 이제 사용 징수하라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돈만 받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공공의 역할들은 네. 그 무료를 다른 데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고 재정비 통합적으로 왜냐하면은 이게 수도권이 몇 군데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 묶어서 한꺼번에 해서 같이 우리 도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자. 요걸 일반 우리 시민들에게 무료로 좀 네. 빌려주자. 통합 이용할 수 있게 그런 개정안이군요. 그러니까 조례안이. 아니 그리고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세요. 뭐 14억 예산으로 수원중 조리실 급식실 완전 개조. 급식 종사자들이 계속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폐암 그 유발 때문에 미세먼지 얼음 때문에. 그리고 조리휴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언론상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폐암 환자들 좀 발생도 되고 이런 현실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 현장을 다 눈으로 보고 다 걸어가 봅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수원 중학교 갔는데 예. 이거 옛날 건물이 조금 있는데 문 요렇게만 내놓고 이 조리하고 벼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는 네. 거예요. 그리고 공기가 통하지 않아요. 네. 수증기가 차곡한 거예요. 네. 땀은 미세먼지들이죠. 요리하면서 땀은 나오는 흠뻑 젖어 이런 있고 것들. 이런 것 조건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조리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재밌게 해야지 음식도 맛있죠? 좋게 나오잖아요. 네. 맛있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10몇 억 들어가서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후반기에는 경제노동위원회에 배정을 되셨는데 완전 다른 분야네요. 그러면? 예. 뭐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수원에 뭐 공장들이 없어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더 활성화를 시켜주고 여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줄까? 여기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지원책이 뭔가를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전통시장도 제 지역구에 8개나 돼요. 8개. 예. 전 경기도 의원 중에 자기 지역구에 전통시장 8개 갖고 있는 건 저뿐이 없어요. 최고 많이 갖고 부자시네요. 근데 그분들이 애완이라든가 힘든 것들 그리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11월 이번에 회기 때 12월 달에 아마 그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안정적으로 지원해서 뭐 이게 안전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환경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럼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수원의 그 영통시장? 무슨 시장? 영동시장. 영동시장 있잖아요. 예. 거기도 지역구신가요? 저 지역구예요. 거기 어떻게 주차난 해결됐나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네. 주차는 아직 해결 안 됐나요? 네, 아직 네. 안 됐죠. 그래서 뭐 옥상을 뭐 주차장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그때. 좀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주출 입구도 좁고 옥상에도 왜냐하면 기둥에 또 차를 올린다면은 기존에 있던 그 건물의 그 예를 들어서 5층이면 5층에 대한 설계가 돼 있는 거지 하중을 못 이기네요. 그래서 그냥 그 위에 하는 거는 그 근본적으로는 다시 땅을 매입해서 해야 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럼 아직은 그냥 완전 답보 상태네요. 그래서 그 이제 주차장 문제는? 예, 이게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네. 수원시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같이 네. 매칭이 되고 투자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우선순위의 대상에서 굉장히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제가 뭐 가볍게 뭐 민원 아닌 민원 이런 걸 여쭤봤는데 이번에는 진짜 지역구 주민분들께서 질문을 좀 보내주셨어요. 민원 사항들을. 그래서 예. 제가 한번 그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요 통안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자, 하나 뽑아보실까요? 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 인계중이라고 있어요. 인계중학교. 인계중 신설에 대한 목마름. 진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시대요. 그 인계중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계동에 이제 중학교를 설립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건 이제 왜냐면 또 지금 없어요. 그러면 중학교가 인계동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구가 한 5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학교를 재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립을 하는데 설립에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신설이 하는 거 있고 재배치를 하는 이제 설립이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배치. 지금 수원에 신설이 아니고. 예. 그 이제 인계동에 이제 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신풍 초등학교가 광교로 이렇게 가듯이. 근데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제가 그 입장이 된다면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먼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되냐? 우리 동네에다 하나 지어 신설을 해주면 안 아니 되냐? 그러니까 그걸 옮기는 거죠, 학교를. 학교를요? 네, 왜냐면은 네. 어떤 형태냐면 수원에 신풍초등학교라는 게 있어서요. 신풍동에 그 네. 행궁동 안에 학생 숫자가 적어지니까 폐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광교로 온 거예요. 네. 광교로 왔어요. 광교로 와서 신풍초등학교가 신풍동이 아닌 광교에 있어요. 그런 형태거든요. 왜냐하면은 학교를 있는데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들고 학교를 그냥 시내라도 존립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럼 예산만 낭비되는 거예요. 이 학교를 인계동으로 옮긴다. 예, 이렇게 그 부분인데 수원에도 지금 인근의 학교 중학교가 전교생이 100명 정도뿐이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두세 개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
해서 인계동으로 배치를 잘 해서. 배치. 왜냐하면 이게 균형이잖아요. 지역 균형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지금 인계동에 거기 KBS 드라마 센터가 있어요. 네. 드라마 센터 역할을 사실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극을 많이 찍었는데 네. 그 인근에 빌딩들이 고층에 올라가다 그러니까 여기 배경이 안 맞는 거지. 안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일부를 그럼 매입을 해야겠네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학교를. 예, 위치도 이렇게 보면 지역적으로 굉장히 거기 좋은 위치예요? 좋은 위치고 중간에 있고 교통 편리성도 있고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그쪽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네. 저기 수원시하고 지금 협의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예, 김책 네. 수원 구치소. 네. 아, 요게 좀 네. 이전 문제. 이것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예. 타 지역 구치소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니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 이게 사실은 구치소가 교도소가 이전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됐었어야 돼요. 그때 당시 이제 뭐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30년 이상이 돼야지 이전의 대상 후보자가 되는 게 법률적인 게 이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치소를 늦게 진 거지. 늦게 짓다 보니까 그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언밸런스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왜냐면은 인근에 또 거기 보면 효성초등학교라든가 뭐 동성중학교라든가 또 팔달초등학교 애들이 인근에 많이 학생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뭐 이런 환경도 우리가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반드시 그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도 지금 계속 여러 그것도- 방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근데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2년이 남았거든요. 어떤 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촘촘히 챙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놓친 것들이 있다면 왜 놓쳤는지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지난 2년 동안. 예. 그래서 주민들과 더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더 가까이 가서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렇게 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도민들 그리고 수원 주민들, 지역구 주민들에게 여기 보시고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하나하나 그 목표들 그리고 제가 공약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함께 제가 경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합니다. 행복한 경기도민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해오셨던 것처럼 네. 열심히 의정 활동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한원찬. 네,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